청명한 햇살이 깃드는 늦은 가을 어느 날, 테너 조용갑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에겐 세수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면도.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수염은 매일 아침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독특하게 수염을 가지고 많이 디자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저도 제 얼굴에 비해서 어울리는 수염을 만들기 시작했죠. 카페에서나 볼 법한 에스프레소 머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방. 진하게 뽑아줄까? 커피도 좋아하고 이태리에 있을 때 유학할 때 이 에스프레소가 특히나 마시고 싶었어요. 진하게 내려오는 에스프레소. 이게 가끔 그립거든요. 그래서 자, 커피 나왔다. 오랜 유학 생활로 습관이 된 모닝커피와 과일로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그의 식사 메이트는 바로 아내입니다. 이태리 로마에서 유학 갔다가 너무 아리따운 이렇게 저자가 있어서 제가 강하게 대시를 했죠. 결혼해 주세요. 저는 이제 막 되게 막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연예인 같이 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참 좋을 나이였는데 외모나 이런 것들은 잠깐이지만 이렇게 정말 말이 통하고 가치관이 통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선후배였던 두 사람은 12살 차이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가디건까지 외출에 나설 참인가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가려는 걸까요? 그런데 테너 조용갑 씨가 향한 곳은 거실의 피아노 앞. 바로 노래 연습을 위해서입니다. 집에서 하는 연습인데도 이렇게 옷을 갖춰 입는 이유가 있답니다. 노래에 대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매너라고 하나 할까요? 그러나 너무 편안하게 그냥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음악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옷을 좀 갖춰 입죠. 이번엔 녹음 장비 앞에 앉았습니다. 그에겐 연습이 곧 실전. 마치 관중이라도 있는 것처럼 반듯한 모습으로 노래를 이어나갑니다. 방금 부른 노래가 녹음 장비에 담겼습니다. 가만히 앉아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이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꾸 노래해보고 들어보고 다시 또 보완하고 이렇게 좀 더 좋은 소리, 더 매력적인 소리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한편 아내는 주방에서 남편이 마실 차를 준비하나 봅니다. 상태 별로 안 좋은데 오늘? 꿀물 좀 마시고.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또 완성을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하는 게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이거 좀 마시고 성질이 약해요. 아니 왜 연습하시는데 말리세요? 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집중하고 하시면 이게 몇 시간을 그냥 막 풀로 소리를 계속 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만났을 때도 그랬고 계속 그냥 풀로 7시간, 8시간을 고음도 계속 소리를 내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9시간, 10시간 노래를 불러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테너 조용갑 씨. 그의 음악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저는 음악을 좋아한다기보다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트로트 막 이런 거, 가요 이런 거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지는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몰랐고, 좀 감성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트로트 같은 거 막 이렇게 나오나 뭐 남진 노래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게 마을로 다 들려요. 그때 들었던 음악들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그게 어렸을 때 전부 음악의 전부였죠. 사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용갑 씨에게 음악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말 잘못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거나 그러면 바로 폭력적으로 변하셨죠.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막 기분 좋으시다가 갑자기 그 뭐 밥상이나 술상 이런 것들을 바로 그냥 뒤엎으셨어요. 엎고 막 집어던지고 막 때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도망 다녔죠.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홀로 상경에 철공소에 취직한 용갑 씨. 하지만 그의 성악과의 우연한 만남은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도 멀기만 한 음악을 향한 꿈. 그는 먹고 살기 위해 프로복서의 세계에 뛰어들었고 제법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가장 돈이 잘 됐던 거는 권투였어요. 권투. 권투와 하면서 저 시합하면서 돈이 가장 잘 벌렸고, 호떡 장사는 너무 크게 만들었고 돈이 안 되고 실패했고, 군고구마도 한철 장사여갖고 별로 안 됐고,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야 되는, 하루하루를 넘겨야 되고 살아야 되고 한 달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 시합을 해야만 했었고, 전적이 필요했기 위해서 좋은 전적 관리 이런 거 없어요. 일단은 시합 나간다. 시합 잡아주세요 관장님. 저 몸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막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테너 조용갑 씨가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아이고 보고 싶었는데. 예. 안녕. 사모님.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워. 어떻게 지냈어? 예, 잘 있었어? 지냈습니다. 아유. 그래. 아유, 여기까지 어떻게 왔대, 진짜. 멀리 산 넘어, 그래, 잘 왔어. 강 건너 이렇게 왔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네. 네.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를 다시 찾은 용갑 씨. 감회가 새롭습니다. 차 한잔 하고.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제 고등학교니까 17살, 18살? 17살인가? 가고도 촌놈이 온 거야, 촌놈이.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그 집에 이쪽 집, 옆집 이렇게 다 같이 한그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같이 그 살았죠. 한쪽에서 시끄러우면 엄청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엄청 시끄럽죠. 제가 맨날 노래를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노래를 한번 시작하면 밤새도록 하죠. 한 번 딱 꽂히면 끝까지 하니까 그 부분이 기특했던 거예요. 기특하긴 한데 귀는 정말 시끄럽고 잠은 잘 자요. 노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용갑 씨에게 어느 날 교회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탁했습니다. 노래를 진짜 부르는데 저희도 막 감동이 됐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구나. 몰랐다. 당시 용갑 씨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용갑이랑 만났지 이제.
만나서 목사님은 그걸 키우려면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본 무대로 가서 거기 가서 진짜로 배우고 와야 된다. 그는 2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교회 신도들의 후원금으로 이탈리아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100만 원이 왔다면 50만 원밖에 안 오는 경우가 되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 내고 뭘 내면은 이 돈 낼 게 없는 거예요. 막 스파게티 이런 것도 제일 싼 거 사가지고 막 요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제일 싼 게 있어. 오, 그렇네. 그래갖고 막 이 스파게티 사갖고 막 끓여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 스파게티인 거야. 이 반려동물 스파게티를 막 끓여 먹은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가격이 싼데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몇 번의 고비를 넘어 유학 1년 만에 명문 산타 치칠리아 음악원에 입학한 용갑 씨. 생계를 위해 참가한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콧대 높은 유럽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 유럽의 오페라 무대에 주역으로 오른 것만 300여 회 이상. 그는 폭발적인 성량과 웅장한 목소리로 청중을 사로잡는 드라마틱 테너로 불렸습니다. 오페라를 다 잘하려고 해. 어떻게 인간이 그걸 다 잘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죠. 제가 잘하는 거 골랐어요. 잘 어울리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거. 오텔로 무거운 거, 드라마틱한 오페라. 이 오페라를 모든 가수들이 안 하려고 그래. 왜? 이거 오페라나 딱 하면은 목이 가가지고 평생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바로 오텔로예요. 제가 전문 가수 됐어요. 그는 그렇게 서구 음악계에서 동양의 파바로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잔잔한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이곳, 바로 목포 선착장입니다. 먼 길을 떠나려는 걸까? 양손 가득 짐을 든 용갑 씨. 서둘러 배에 오르는데요. 오늘 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곧이어 배가 출발합니다. 서울에서 목포, 목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용갑 씨.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창밖 풍경만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 그리움이 일렁입니다. 가고도에서 태어났고 저희 가고도에서 중학교 때까지 다 졸업하고 중학교 분교가 있어요. 그래서 가고도에서 지내다가 고등학교를 못 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간 그런 케이스죠.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자주 찾아보지 못했던 고향 가거도로 향합니다. 100길로 무려 4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가거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궁금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도착도 하기 전에 가판 위로 오릅니다. 드디어 밟아보는 가거도 땅. 엄마에 이렇게 예뻐졌을까? 더 젊어졌네. 더 젊어졌어. 아이, 더 젊어졌어. 아이고. 잘 지냈어? 참말로. 이렇게 조그매졌어. 원래 이렇게 조그매. 늙었을게 이제. 늙어서 이제. 오랜만에 꼭 잡아보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 좋아? 쓸쓸하기도 하고 또 좋은 면도 있고 아주
세월은 흘러도 온기는 여전합니다. 더 좋지. 오손도손 대화하며 금세 도착한 고향집. 이거 창고로 해갖고 툭 튀어나게 막아버렸네. 옛날 미식은 또 이건 뭐야? 아직도 써? 아이고 이걸 나 요긴하게 잘 썼는데 이렇게. 뭘 그렇게 해 그냥 이거 잘라. 과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섬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귤을 준비한 용갑씨입니다. 더 사와라이. 만난 기울이다. 고맙대. 먹여드려야 되나? 아들이 사와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네. 또 내 포스터는 저 언제 이걸 갖다가 붙여놨대? 옛날에 어머니의 자부심은 바로 이 빛바랜 포스터랍니다. 오랜만에 온 아들을 위해 정성스레 반찬을 담는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 이 생선 또 이 비싼 생선인데 이렇게 그냥 아끼고 저기를 했구만. 오랜만 아닌데 너무 장관한 것이 없어서요. 맛있겠다. 누나 깨는 붙일려 했는데 잘 먹겠습니다. 깨는 여기 흩질려 했는데 안 했다. 어머니의 맛이 그리웠던 용갑씨. 그저 아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엄마 왜 안 드셔? 얼른 드셔. 벌써 더 먹어서 생각나면 그래? 먹고 안 먹은 음식을 그냥 못했네. 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것인데 잘했지. 소고기 같은 데 해야 돼. 에이, 맛있어. 어떻게 하든 간에 최고 맛있어. 최고 밥상이야. 어머니의 밥 한 끼로 마음이 뜨끈해지는 하루입니다. 맛있어. 어때요? 대단하지. 저 훌륭한 어시가 됐다고 성악가가 됐다고 아유, 대단하다고 밤낮을 하지. 어찌게 그렇게 공부를 했냐 그래지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해주니까 공부도 성악은 오래 본다고 그 이태리 갔잖아요. 거기 마음은 굴뚝 같지. 그랬지만 행편이 안 되니까 못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가고도의 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을 밝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서는 용갑씨. 어딜 가는 걸까요? 그가 도착한 곳은 어린 시절 자주 찾았던 바닷가입니다. 어린 시절처럼 돌멩이를 주워 바다로 던져보는데요. 지난날의 기억이 더욱 선명히 떠오르는 듯합니다. 과연 이곳은 그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때 아가지고 정말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서 뛰어내렸으면 제가 이쪽에 시체로 발견됐을 그런 곳이기도 하죠. 죽음과는 거리가 먼 12살의 어린 나이에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용갑씨. 그는 무엇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싶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어머니는 이렇게 산을 타셨고 제가 다 밥을 했어야 돼. 가정 장남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가정을 간수 못하고 맨날 이렇게 버려둔 채로 저희들이 살아야만 했으니까 왜 우리 집만 고무신 신어야 되고 맨날 집에 싸워야 되고 아버지는 맨날 폭력. 이게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다가 이제 막둥이까지 잃어버리니까 죽으니까 이제 그때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죠. 사남 일녀 중 장남이었던 용갑씨.
5살 늦둥이 막내는 파도에 휩쓸려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삶이 저주스러웠어요. 일단은 자꾸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더 괴로운 거죠. 죽으니까 이제 그때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자살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거의 제가 키우다시피 했죠. 어머니 마음으로 키운 거죠. 장남이니까, 형이니까. 맨날 업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파도가 데려간 막내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싶었던 용갑씨. 그에게 어린 시절은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용갑씨가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어디 중요한 데라도 가는 걸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입고 아랫동네로 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잘 계셨습니까? 예. 내 조카야. 내 조카야. 저기 한번. 용갑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고향의 자랑이 된 가고도의 아들 조용갑. 금세 잔치 분위기가 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내 아들로가 예. 걔도 이렇게 잘 돼갖고 예. 노래 잘 부르고 집안 성실하고 엄마 아빠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야지. 아, 진짜요? 어렸을 때? 그랬을 때 그렇지.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성악가 될 줄 아셨어요? 어렸을 때? 몰랐지. 꿈에도 몰랐지. 교회 가서 교회에서 롤롤롤 해도 이렇게까지는 설마 이렇게까지 몰랐지. 아니 이제 셋에 내놓았는데 노래소리 들으라고. 그러지. 날개를 가거라, 날개를 가거라. 많고 잘난 놈 날개를 가거라. 우리가 여기 왔다가 그냥 갈 수가 있냐. 노래나 한 잔씩 들어보고 가자. 어머니가 가끔 이제 노인정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이 성악가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뭘 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이 돈 10만 원 보내주라 뭐 30만 원 보내주라 이럴 때 기분이 좋아요.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는 용갑씨. 누가 벗겨주면 되나? 패션이 너무 화려한데? 어머니와 함께 밭이라도 매러 나가는 걸까요? 짐을 챙겨 나섭니다. 그래도 사람이 좀 댕기나 봐. 길이 좀 있구만. 아무렇게나 웃자란 수풀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가는 어머니와 용갑씨. 제멋대로 자란 나무들 때문에 한 발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땀물에 서울 비행을 가는데 우리가 아들이 힘들어할까 어머니가 노래 한 자락을 들려줍니다. 못한다 밭다물에 태랑개는 저 산 위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리도 험한 길을 오르고 또 오르는 걸까? 아이고 영감 찾아오려고 힘들었어. 도착한 곳은 산 정상에 위치한 아버지의 묘소.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잡초만 무성히 자랐습니다. 자주 찾아오고 싶어도 걸음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던 지난 날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유학을 떠나기 전 아버지는 뇌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휴, 아버지 잘 계셨어? 10년 만에 또 왔는데. 가정의 행복보다는 술로 인생을 보내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묘를 편안한 마음으로 찾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하는데 지금 아버지를 미워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버지의 그 사정과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술 드셨을까, 어렴풋이 생각하는 거지 100%는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벌초를 마치고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는 용갑 씨. 챙겨온 가방에서 꺼낸 것은 지난 30년간 그의 무대를 함께한 연미복입니다. 그는 왜 이곳까지 연미복을 챙겨온 걸까? 아버지는 노래를 좋아하셨죠. 듣는 것도 부르시는 것도 좋아하셨고 한 번도 제 노래를 못 들으셨을 거예요. 예, 저도 노래를 많이 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안 했어요. 왜요?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노래란 게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아야 노래가 나오고.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마음이라기보다 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킨 노래는 나오지는 않았죠. 아들의 노래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께 오늘은 온 마음을 담아 불러드려야 합니다. 엄마, 아빠, 아버지 노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옷설레며 들려드릴게요.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ggia una festa.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성악가가 된 아들. 그런 아들의 노래를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을까? 큰 울림을 주는 테너 조용갑. 그의 노래가 더 감동적인 것은 세월의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헤쳐왔기 때문이겠죠. 그의 노래가 더 넓은 세상에 가닿기를 바랍니다.